하룻밤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부인만 한다고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현명한 성범죄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누던 친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SNS 상으로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날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여자의 차편이 끊겼고 술을 좀 더 마시면서 얘기도 더 나누고 싶어서 모텔에서 술을 이어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함께 잠이 들고 성관계도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의뢰인은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헤어졌는데 자신의 일상을 또 한참 지내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혐의는 중간간죄였습니다.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하여 간음을 하는 거고, 이 중간간은 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된 그 상황을 이용해서 간음행위를 하는 겁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죄질에 따른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전에 범한 다른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미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중간간이 인정될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 법정형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집행유예 판결 전에 이루어진 범죄이므로 쌍집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것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자. 쌍집이란 집행유예를 한번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행유예를,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교하자면 무죄를 받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를 보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성범죄 피해자는 합의를 하려기보다는 범죄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합의의 난관을 거치게 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 임박해서야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가 받아들여져서 결국 합의를 어렵지만 이루어냈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즉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확실하게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 주어서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 초반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본인의 진술이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을 막을 수 있어서 무혐의나 무죄의 좀 억울함도 풀어볼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상태로 와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이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였습니다.